안녕하세요. 2021년 공개 B형 액세스 부분 풀이를 할게요. 오늘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5745% 이 암호 넣어주셔야 하고, 자, 이 파일은 신화공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권의 227페이지를 여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저와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먼저 듣고 혼자 해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폼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 5문제가 있고요. 자,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폼에 그랬어요. 폼에. 그리고 기본 보기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고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폼의 기본 보기를 그림처럼 설정하시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자, 그림을 봤더니 폼의 레코드가 자, 여러분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 그러니까 입고 번호 1번의 데이터 세트를 레코드라고 해요. 자, 이 레코드가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많은 레코드가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연속 폼이라고 해요. 자, 하나의 화면에 한 개의 폼이 보이는 것을 단일 폼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처럼 많은 레코드가 보이는 것을 연속 폼이라고 하고 연속 폼일 때는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이렇게 있어요.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더 있죠.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는 테이블처럼 보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처럼 표처럼 그냥 필드에 레코드가 쭉쭉쭉 보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시험은 대부분 연속 폼과 단일 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인지 단일인지 그림 보고 판단이 가능해야 되죠. 자, 우리 거 그림은 연속 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폼은 어떻길래 그런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박스를 안 읽고 왔는데 1번 문제.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완성하라고 하죠. 그러면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씨앗 입고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지 않죠. 디자인 보기에서 열지만 지금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의 화면에 레코드 한 개만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단일 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 폼을 연속 폼으로 바꿔볼까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자, 폼에 대한 속성을 한다는 것은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폼이 선택이 되고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면 처음 선택된 것은 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속성창을 갈 건데 속성창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화면에 어떤 컨트롤이든 또는 어떤 폼 바닥글이든 무슨 바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처럼 속성 시트가 떠요. 자, 테이블 폼 보고서 우리 문제 끝날 때까지 속성 시트를 닫지 않고 푸는 걸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니터 충분히 크잖아요. 이제 굳이 속성 시트를 닫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정도의 모니터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오른쪽 속성 시트는 계속 열어놓으세요. 테이블을 할 때도 열어놓고, 폼을 할 때도 열어놓고, 마지막 4번 문제 쿼리를 할 때까지. 우리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열어놓고 푸시는 겁니다. 자, 속성 시트를 지금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었어요. 그러면 오른쪽 속성 시트를 다시 자, 누름 단추를 눌러서 이거 선택기거든요. 자, 아래쪽에 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폼에 대한 속성이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이렇게 나눠져 나오고 모두라는 탭에서 전체가 다 보여져요. 자, 1번 문제 어떤 문제였냐면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기본 보기라는 걸 하랬어요. 그럼 속성 중에 기본 보기라고 써진 걸 찾아서 단일 폼이라고 된 것을 연속 폼으로 바꿀 건데 자, 우리는 안에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오른쪽에 단추를 클릭해서 이렇게 단일 폼에 커서를 넣으면 단추가 생겨요. 자, 단추를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토글돼서 바뀌어요. 그럼 연속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동그라미 1번의 풀이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본문 영역의 txt 씨앗명과 txt 판매 단가는 씨앗명과 판매 단가에 바운드 시키랬어요. 자, 우리가 바운드 시킨다는 뜻을 알아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본문 영역의 txt 씨앗명과 txt 판매 단가는 현재 언바운드라고 나와요. 자, 다른 컨트롤 상자들은 모두 다 그 안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자, 이름이 들어있어서 필드명이 들어있어서 어떠한 원본에서 그 필드를 끌어오고 있는 것, 그것을 바운드라고 해요. 자, 쉽게 그냥 우리는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저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 바운드는 도대체 어디서 시키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죠. 자, 우리는 지금 컨트롤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 시키라고 하면 컨트롤 원본을 가시면 돼요. 그럼 바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폼을 수정하는 문제 중에 가장 쉬워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같이 해볼까요? 폼의 오른쪽 속성창에서 하라는 컨트롤을 먼저 찾아야 되죠. 본문 영역을 해서 이렇게 찾으면 본문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다 시커멓게 칠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아니고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씨앗명 컨트롤을 할 거예요. 자, 정말로 씨앗명이 본문에 있는지 보시면 언바운드라고 써져 있는 상자를 가리키고 있죠. 자, 모두에서 컨트롤 원본에 오른쪽에 누름 단추 누를게요. 자, 누름 단추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에 점점이는 편집 단추예요. 자, 누름 단추 누르면 우리가 끌어온 원본 안에서 씨앗명을 연결할게요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하셔야 되죠. txt 판매 단가는 그래요. 자, 여기도 똑같이 컨트롤 원본에 커서 놓고 꺽쇠 살려서 판매 단가예요 라고 해줘야죠. 자, 2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문제는 본문 영역에, 자, 여기까지는 2번과 동일한데, 탭이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탭이 순서대로 가야 되나 봐요. 자, 이 말은 도대체 뭘까? 자, 이 탭은 키보드에 있는 탭이에요. 자, 이 순서가 지금 나열이 됐어요, 여러분. 순서를 외우기는 힘드실 거니까 저랑 같이 탭이 정지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순서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액세스 열어서 저는 이 폼을 폼보기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제 거 커서가 입고 번호에 있네요. 자, 키보드에 있는 탭을 치면 이렇게 일자, 씨앗코드, 씨앗명,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이 첫 번째 레코드에서 탭을 쳤을 때 다음 레코드로 가게끔 하는 탭의 기능도 있어요. 자, 또 그리고 탭을 치면 지금 모든 필드에 한 번씩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탭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필드에 탭 정지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순서는 입고 번호부터 판매 단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 자, 탭의 순서는 원래 그리는 순서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본문 영역에서 할 거니까 본문 영역에 바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탭 순서라는 메뉴를 가면 돼요. 자, 제가 제 습관상 디자인 보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시안 입고에서 레이아웃 보기를 하시면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보기도 학생들한테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럼 조금 전에 씨앗명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자, 이때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탭 순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레이아웃 보기 하고 있더라도 디자인 보기로 좀 오세요. 지금 제가 곳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네요. 디자인 보기 할 거고요.
디자인 보기 했을 때 이제 저는 본문인지 알고 본문에서 했지만 폼 머리글에서 하셔도 탭 순서는 나와요. 대신에 열릴 때 모습은 폼 머리글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역이 폼 머리글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본문을 클릭해야지. 자,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화면 보세요. 자,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자, 우리는 제일 위에 판매 단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 판매 단가를 어디서 클릭할까? 자, 왼쪽에 이렇게 조금 진한 회색으로 필드 선택기가 있어요. 자, 이 선택기에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을 하세요. 검정색 쇼다리가 나오죠? 클릭. 자, 그 다음에 바로 하지 마시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클릭. 그럼 제 마우스 끝을 볼까요? 꼬리에 사각형이 달렸어요. 자, 이때 꾹 누른 상태로 원하는 위치로 가시면 돼요. 자, 이거 성질을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순서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역순이라서 거꾸로 이렇게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맞게 가져갔나요? 탭 순서에 확인을 하시고요. 폰보기를 해서 자, 이제 첫 번째 커서가 판매 단가에 있고 탭을 치면 이렇게 거꾸로 가네요. 희한하다. 왜 거꾸로 가라고 하지? 자, 디자인 보기로 해놓거나 레이아웃 보기로 해볼까요? 자, 저 레이아웃 보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레이아웃 보기 하면 바로바로 보인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 폼에 또 그래요, 폼에. 그러면 속성 자체가 이제 폼이라는 뜻이에요, 또. 자,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래요. 자, 그럼 메뉴를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 이렇게 들어있는 메뉴를 고르셔야죠. 자, 폼을 저는 레이아웃 보게요.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자, 폼에 그랬으니까 선택 상자를 눌러서 폼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모두에서 찾으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메뉴 많으니까. 자, 이 중에 구분선을 아니어할 거예요. 자, 구분선을 아니어하면 어디가 바뀔 거냐면 자, 보시면 판매 단가 위에 아래에 이렇게 자, 바꿔볼까요? 자, 아니요. 자, 순간 뭐 없어진 거 봤어요? 봤어요. 검정색 선이 이렇게 있다 없다 하죠. 저도 순간 자신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폼머리글에 있나 어디에 있나 싶어서. 자, 구분선을 바꾸면 이렇게 까만색 선이 제목과 레코드가 나오는 곳에 까만색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니요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또 탐색 단추였나요? 레코드 선택기. 자, 레코드 선택기를 보이게 하지 말래요. 자, 레코드 선택기를 선택하면 어디가 없어질 거냐면 자,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 상자들이 있어요. 자, 액세스는 드래그해서 블럭 잡기가 힘들어요. 모든 필드를 못 잡아요. 그래서 레코드를 선택할 때는 레코드 선택기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 선택기를 없애라네. 자, 위쪽에 살짝 올라와서 보시면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자, 진짜 없어졌나? 없어졌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폼 바닥글에 txt 입고 수량이라는 곳에는 그래요. 자, 그러니까 폼 바닥글 영역이 아니고 영역 안에 컨트롤 상자에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입고 수량의 합계는 기본적으로 자, 합계 평균 개수가 나오면 함수를 쓰죠,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등호로 시작해야죠. 자, 모든 함수는 한 쌍의 괄호를 갖고 그 괄호 안에 인수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인수는 한국말로 하면 누구를 더할 건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더하냐면 입고 수량을 합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수량을 필드 이름의 표시로 대괄호를 묶어서 예쁘게 써주면 돼요. 써볼까? 홈을 디자인 보기로 볼 거고
자, 또는 레이아웃 보기로 보시고 적어도 폼 보기는 안 돼요. 자, 오른쪽에 속성 시트 눌러서 이번에는 txt 입고 수량을 할 거예요. 자, 컨트롤 원본에 뭘 쓰라고 했네요. 자, 등호 썸에 괄호 열고 자, 대괄호에서 입고라고 쓰면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타자 실력을 믿지 마시고 뜨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입고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썸에 대한 괄호를 닫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액세스는 디자인 보기나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레이아웃 보기를 하는 거를 일단 학생들한테는 저는 추천은 해주고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디자인 보기가 되거든요. 자, 다른 속성란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가장 아래에 총 입고 수량이 바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레이아웃 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고 디자인 보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폼 보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답이 보이죠. 자, 제가 박스에 놓은 이 975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 미리 보기 화면의 숫자랑 같으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동그라미 치고 나오면 돼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2번은 시안 입고 현황 폼의 본문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안 입고 현황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폼이 지금 같은 폼이네요.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 자, 해야 되는 메뉴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자, 컨트롤이 갔으면 하는 건지, 식을 쓰고 하는 건지, 포커스가 옮겨가면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넘어가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이 굵게 밑줄 서식을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컨트롤이라고 하면 조건부 서식의 메뉴를 열기 전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컨트롤을 잡아줘야 돼. 블럭을 잡아야 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 쓰면 되고, 자, 우리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고 수량은 필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괄호로 해서 입고 수량 네가 자, 50 이상을 수식으로 바꾸면 크거나 같구나 50보다 이렇게 쓰셔야죠. 자, 수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크다, 작다, 뭐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게 나오면 다 수식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설명이 다 됐나요? 아닌데 주의사항. 자, 모든 수식은 다 등호로 시작하지만 조건부 서식은 절대 등호로 시작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자,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시안 입고 현황 폼을 자, 이번에는 폼에 있는 레코드를 이렇게 다 잡으셔야 돼요. 잡으실 때 지금 이 상태에서 할 거면 레코드 선택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클릭을 하고 이렇게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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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이렇게 잡았고요. 자, 아니면 지금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다른 곳 클릭하니까 다 잡히네요. 자, 그런데 위에 조건부 서식은 안 뜨네. 나처럼 잡으면 안 되네.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필드를 각각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이 부분이 조금 귀찮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시안 입고 현황을 얼른 디자인 보기 가서 본문에 있는 컨트롤을 다 잡는 방법은 여기서도 컨트롤을 잡고 시프트나 컨트롤 눌러서 다음 컨트롤을 잡아주셔도 되고 이 일이 귀찮아서 왔잖아요. 자, 왼쪽에 눈금자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도 있고. 자, 폼 하나에 한 쌍의 눈금자를 가지는데 이 눈금자에 마우스를 올리면 쇼다리 화살표가 돼요. 클릭을 하면 클릭할 때 생기는 선에 스치는 모든 컨트롤은 블럭을 잡아요. 똑똑해, 똑똑해. 한 번만 클릭하면 되잖아요. 자, 디자인에서 풉시다. 수월하죠. 자, 메뉴는 폼 디자인 도구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눌러주시고 새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규칙을 주겠습니다. 자, 하단에 어떤 곳에 서식을 줄게요. 그런데 필드 값이
시기, 포커스가 있을 때 중에 우리는 식을 쓰실 거예요. 시기. 자, 어떤 시기? 절대 등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은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가, 자,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50 이상인 데이터가 되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굵게 할 거고 밑줄 할 거야 라고 주세요. 다 주셨으면 확인, 다시 확인.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 좀 쉽게 하겠다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잖아요, 결과가. 결과는 폼 보기를 하시거나 레이아웃 보기를 하시면 나와요. 자, 이때 맞는지도 봐야지. 입구 수량이 50 넘는 데이터에 굵게 밑줄이 가 있는지 쭉 훑어보시고, 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에 똑같은 곳에 색이 들어가면 지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이였어요. 이제 3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씨앗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요. 자, 이제 똑같은 폼이에요. 어쨌든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 폼이 바뀌었네? 똑같지 않은 폼이에요. 저는 되게 덜렁덜렁하는 성격이라서 읽으면서 잊어버리고 보고도 모르고 그래요. 자, 씨앗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단추를 뭐 하면 클릭하면 자 이렇게 뭐뭐 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해요.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 우리한테.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되냐면 자,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래요. 길어. 자, 클릭하면 사실 일어나는 것은 매크로를 생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클릭하면 사건은 파란색 블럭이 되어 있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어 중에 또 핵심을 찾아보게요. 자, 이 중에서도 핵심은 자, 보고서 이름은 둘째 치고 일단 보고서를 열어야 돼요. 자, 제가 색 넣은 이 부분을 영어로 바꿉시다. 보고서 열어요를 영어로 하면 자, 오픈이겠죠. 자, 보고서는 영어로 뭐죠? 레포트겠죠. 뒤에는 안 쓸게요. 자, 그럼 이 오픈 레포트를 할 때 이름이 뭐예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자, 어떻게 열까? 오픈을 하는데 어떻게 열어요? 인쇄 미리 보기로. 이거는 안에 속성,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고 포인트는 보고서를 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클릭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을 쓸 때 프로시에 쓸 수도 있고 매크로에 쓸 수도 있고 매크로에 쓸 때는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요즘 출제는 매크로 생성을 하는데 이름을 주는 게 유행인가 봐. 그래서 지금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랬는데 앞에 보고서 출력이 매크로 이름이다. 자, 일단 그럼 뭐 먼저 해야 되는지 머리에 들어야 돼요. 지금 되게 길게 읽었는데 자, 매크로 이름을 제시하고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면 다 덮어두고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들기 메뉴에 매크로를 먼저 만든다. 매크로를 일단 만들어야 돼. 어떤 상황이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주든지 매크로 안에서 오픈 레포트를 하든지 뭘 하는 거지. 일단 매크로 만들기를 한다. 그리고 이벤트를 건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매크로 먼저 만들 거예요. 자, 또 그럼 매크로 만들 때 지금처럼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열기만 하면 되냐?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설마 우린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잖아. 자, 매크로 조건이라고 써져 있어요. 씨앗 코드의 필드 값이 txt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만 가지고 그래. 자, 그러면 씨앗 코드라고 필드 값을 아예 줬고 txt 씨앗 코드라고 컨트롤 상자를 줬잖아. 자, 앞에 있는 씨앗 코드는 누구 거다? 보고서 거예요. 이거 보고서 거. 자, 그러면 뒤에 있는 txt 씨앗 코드는 누구 거? 폼 거. 그러면 개체가 다르잖아요.
자, 보고서에 있는 씨앗 코드는 같아요. 폼에 있는 txt 씨앗 코드랑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이제 써보면서 다시 설명할까? 자, 일단은 매크로 만들어야 된댔어요. 자, 보고서가 우리 폼이 어떻게 생겼든 만들기를 먼저 할 거고 저는 2번 문제에서 풀었던 폼을 닫지 않아서 먼저 닫겠습니다. 씨앗 정보 찾기 폼은 열어놔도 좋고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만들기 메뉴에 매크로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매크로를 찾았으면 눌러요. 주저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상자가 떠요. 자, 이 선택 상자를 눌러서 제 화면 키우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찾아요. 오픈 레포트다. 자, 그러면 왼편에 이렇게 뭐 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절하게 한국어로. 그럼 읽으면서 풀면 되잖아. 자, 보고서 이름은 뭐다? 씨앗별 주문 현황이다. 자, 보기는 어떻게 할 거다? 인쇄 미리 보기 할 거다. 자, 필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회어만 나와요. 회어를 쓸 때는 제가 확대시켜 드릴게요. 자, 씨앗 코드가 txt 씨앗 코드랑 같은데 앞에 있는 씨앗 코드는 지금 우리가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을 열었어요. 인쇄 미리 보기로 이미. 자, 이때 조건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보고서에 있는 필드명을 먼저 써요. 그래서 씨앗 코드는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거예요. 같아요. 누구랑? 폼에 있는 씨앗 코드랑. 폼스 2개 쓰면 나와요. 자, 방향키로 저는 가고 있고 엔터를 치면 선택이 돼요. 자, 폼스하고 또 폼스가 나오네? 아니야. 느낌표. 개체 간의 구분은 느낌표. 그랬더니 어떤 폼에? 그러네요. 어떤 폼에? 자, 내가 지금 열어놓은 폼에. 그러면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이고 나처럼 깜빡깜빡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니? 폼을 열어놓고 하면 매크로 옆에 탭이 나와요. 자, 씨앗 정보 찾기 폼에서 자, 느낌표 자, 누구랑 txt 씨앗 코드랑 엔터로 선택. 자, 그럼 다 썼어요. 자, 이 회화 조건문을 잘 쓰시면 돼요. 보고서에 있는 씨앗 코드는 폼 중에 씨앗 정보 찾기 폼에 있는 txt 씨앗 코드랑 같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매크로를 오른쪽 마우스 닫기 할게요. 그러면 저장하라고 뜹니다. 예. 저장하는 이름을 쓰셔야죠. 자, 우리 매크로의 저장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니 확인. 자, 그리고 이벤트는 줘야지. 문제에서 이벤트 하랬으니까 씨앗 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거나 레이아웃 보기로 열고. 저는 디자인 보기 할게요. 자, 그리고 CMD 보고서 단추를 찾아주시고 자, 눈치로 본문의 보고서 찾아도 돼요. 뭐 보고서 단추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확히 하시려면 보고서 옆에 괄호에서 CMD 보고서가 써져 있잖아요. 속성에서 찾든 화면에서 찾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 걸으라고 했죠. 이벤트 탭에. 자, 이 많은 이벤트 중에 우리는 클릭하면 할 거예요. 클릭하면 커서 넣어주시고 자, 점점이는 지금 이제 바로 매크로를 만들 때 쓸 거야. 이름을 안 주고 지금 만들어 이럴 때는 점점이 단추를 써요. 그런데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꺽쇠 단추를 클릭을 해서 보고서 출력. 자, 되는지 한번 볼까? 씨앗 정보 찾기를 폼보기로 해주시고 씨앗 이름을 쓰셔야 돼요. 어떤 거라도. 자, 저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쓸게요. A0077. 그런 다음에 보고서 단추 누르라면서요. 눌러요. 그러면 씨앗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열리는데 씨앗 코드는 다 A0077이네. 확인하셨죠? 여기까지 하면 2번 문제 풀이가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